2018년 2월 2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A 이면으로 가죠. 대우건설 품은 호반건설,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늘 그렇듯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그거네요. 인터뷰 기사네요. 지금 보니까 그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님 그 인터뷰 기사네요. 그래서 조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대우건설을 호반건설과 완전히 분리해 경영할 계획이라네요. 지난달 31일 대우건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의 김상렬 회장, 산업은행의 공식 발표 전후 기자와 주변 지인들에게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뒤에도 쭉 나오는데 그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우건설이 매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기 이제 호반건설이 좀 생소하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호반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우선 매각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기사는 그렇고요. 예. 근데 저기 기사에도 언급이 되는데 새우가 고래를 삼켰네요. 진짜 완전히 새우가 고래를 삼켜버렸다. 예.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우건설 이 매각건이 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그냥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네요.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산업은행이 갖고 있죠. 예, 전체 지분 50.75%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차로 40%를 약 1조 3천억에 사들이고요. 누가 호반건설이 사들이고 2년 있다가 2년 후에 2차로 남은 지분 10.75%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매각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실사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호반건설이 이제 대우건설은 실사 등을 거쳐갖고 이제 올해 8월까지 매각을 일단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올해 8월까지 매각은 완료하는 걸로 계획상으로는. 근데 저는 이 산업은행이 아마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게 이 대우건설에다가 그동안 3조 이상을 아마 자금을 여기다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각 가격이 3조가 안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자기 들인 돈도 다 지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또 배임이네 어쩌네 또 국책은행이잖아 산업은행이. 그래서 그런 거 좀 민감한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 하여튼 그렇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호반건설 조금 좀 제가 봤어요. 예.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는 봤어요. 예전에 어디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금호. 그때 금호 아시아나인 거? 닥치겠습니다. 예. 갑자기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나네. 예. 그때 한번 호반건설이 욕을 좀 먹었었어요.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지분 갖고 알박기 했다는 둥 그래갖고, 솔직히 백기사 해갖고 이득을 좀, 실제로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욕을 좀 먹었어요. 그때 알박기 했다, 이런 소리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제가 1차로 호반건설을 좀 접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호반건설.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자료조사를 그 당시에 조금 좀 해서 조금 알고는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김상렬 회장님이란 분이 지금 회장으로 계신데 이분이 전라도 출신이세요. 전남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989년도 광주에서 거기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자본금 1억 갖고. 그래서 이제 호반건설을 세우셨고, 그 후에 광주 등 주로 이 전라도 쪽이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에서 아파트 2만 채를 지었대요. 2만 채. 아파트 2만 채를 지으면서 성장을 했고 2005년부터는 이제 서울로 좀 옮겼더라고요. 본사를. 그래서 왜 옮겼나 하고 봤더니 좀 수도권을 공략하려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호반 베르디움 들어보셨나요?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수도권을 공략을 해갖고 동탄이 신도시, 그다음에 저쪽 인천 쪽인가? 인천이 맞을 겁니다. 인천 뭐 그쪽 하여튼 몇 군데 해가지고 수도권이죠 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수도권 신도시에다가 그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2017년까지 전국에 공급한 그 주택 토탈 다 합치면 12만 채 정도 되더라고요. 12만 채. 예. 그걸 매출을 보니까 또 그 재작년 2016년도 매출이 한 1조 1,8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1,790억. 약 한 대충 한 1,800억 정도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호방건설 같은 거 보니까는 이 회장님께서 보니까 이게 무모하게 막 사업을 막 무모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 무차입 경영을 고집하셔갖고 부채율도 좀 낮아요. 낮은 편이에요. 건설사 치고는 5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채율도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속 경영이죠. 예. 뭐 방만하게 막 그렇게 경영해서 막 덩치를 키우고 막 이게 아니고 실속 위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신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게 건설사가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그래서 좀 깊이 파봤는데, 파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의 건설사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 사업 방식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다 주택 사업에 치중해 있는데, 호방건설이. 근데 보통 이 일반 건설사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택 사업은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아파트 지어갖고 분양하는 거. 이 주택 사업은요,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즉 땅을 소유한 그 시행사가 있어요. 그럼 시행사들이 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예? 그럼 이제 거기에 이 건설사가 그 참여를 해갖고 시공 사업을 따내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근데 이 호방건설은 주로 땅을 직접 사들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택지지구 위주로 해갖고 굉장히 안정적인 땅이죠. 그래서 택지지구 위주로 그 땅을 직접 다 사가지고 거기다 직접 주택을 지어요. 그래갖고 직접 분양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거죠.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이게 무차익 경영을 고집하는 게 가능하고 좀 부채율도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호방건설이. 그래서 일단 그렇고 호방건설은.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 누차 얘기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로만 선정이 된 단계니까. 근데 만약에 대우건설이 정말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 승자의 저주. 많이 들어보셨죠? 승자의 저주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내가 인수를 해버렸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발목이 잡혀버리는. 그래서 즉 대우건설을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딱 호방건설이 인수했는데 이게 승자의 저주 현상이 발생해갖고 호방건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오히려 그냥 혹을 하나 붙인.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그럼? 일단은 쉬운 예를 들자면 금호그룹, 그죠? 금호그룹도 대우건설 예전에 인수했다가 한동안 그냥 개고생했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자의 저주를 왜 염려하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그럼 호방건설이 인수가 확정된 이후에 이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거의 대부분의 M&A가 다 그런데 조직의 융합이죠.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인터뷰 기사에서 그 회장님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이번 건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갖고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대우건설 지금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호방건설로 대우건설이 인수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은요, 일단은 그 덩치부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우건설의 그 2016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매출을 보면은요, 약 한 10조 9,6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1조 정도 되죠. 근데 여기에 반해서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방건설 매출은 1조 1,800억.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대우건설 직원 입장에서는 이왕 인수될 거라면, 이왕 다른 데로 팔려갈 거라면 좀 더 규모가 크고 좀 브랜드 파워도 좀 강하고 이런 좀 대형 건설업체에 인수되는 게 더 낫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저 같아도. 예. 물론 뭐 대우건설이 2016년도 아까 매출은 뭐 11조에 육박하지만 영업이익은 안타깝습니다. 4,600억 정도 적자를 냈어요. 뭐 이런 흠도 좀 있긴 한데 또 그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도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도 따져보면 대우건설이 훨씬 더 뭐랄까 월등하죠. 그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우건설 직원 입장에서는 그 자존심과 어떤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기업도 결국엔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매출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점들이 아마 호방건설이 풀어나가야만 될 크나큰 숙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간에 잠깐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한 가지 사실 좀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뭐냐면 그 GS건설 있잖아요. GS건설 또는 그 삼성물산 뭔가 이런 좀 그 기존의 그 대형 건설사들은 왜 대우건설 인수 전에 적극적으로 막 그냥 사력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호방건설이 말한 대로 그 대우건설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막 어떻게든 인수하려고 막 사력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니랑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공정위의 그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그거는 뭐냐면 M&A를 하고 나면 공정위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독과점이 더 강화되겠구나 또는 독점으로 가겠구나 그러면은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우려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좀 의문스러워요.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대형 건설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대우건설 주가가 뭐 지금보다는 좀 더 한층 탄력을 받았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그리고 그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그 두 번째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뭐 아시겠지만 대우건설은 좀 대형 건설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죠. 대우건설의 그 아파트 유명한 브랜드가 뭐죠? 푸르지오인가 뭐 맞죠? 푸르지오. 그 주택사업만 하는 게 아니죠. 대형 건설사기 때문에 현대건설 뭐 이런 대형 건설사들은 주택사업도 하지만 토목 플랜트 사업도 다 있어요. 토목이나 플랜트 사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토목이나 플랜트 사업은 주로 이제 해외에서 그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호방건설은 근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로 이 국내 주택 사업에만 주력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아까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그 인수전에 호방건설이 뛰어든 그 가장 큰 이유도 이제 거의 뭐 포화 상태라고 본 거죠. 뭐가 국내 주택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다 보니까 대우건설이 그 갖고 있는 토목이나 플랜트 쪽에 그 해외 사업 인프라,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시공 능력, 시공 기술, 시공 경험 이런 거로 이제 좀 활용을 해갖고 포화 상태 이런 국내 그 주택 시장 사업을 좀 보완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겠다. 뭐 그런 명분이었잖아요. 근데 호방건설은 좀 해외 사업 경험이 거의 없다 이거죠.
예, 없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우가 고래를 삼켰어요. 예, 그래서 매출도 거의 10배 많은 그런 그 대우건설을 과연 호방건설이 인수한다 손 치더라도 인수해갖고, 그리고 해외 사업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 대우건설을 얼마나 잘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그게 좀 걱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에서도 뭐 이러한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다가 대우건설이 그럼 그동안 해외 사업에서 잘 나갔냐? 최근 보면 아니요.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대우건설도. 그러니까 뭐 2016년도만 봐도 적자가 났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호방건설은 아마 그 당분간은 인수한 후에도 이런 그 제가 한 2가지 정도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마 바로 합병하지는 않을 거다. 대우건설하고 호방건설을 둘을 합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당분간은 분리 경영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겠죠. 예. 그래서 승자의 저주가 제발 좀 일어나지 않기를 금호그룹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호방건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볼 뿐입니다.